이제 연금저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우리가 연금저축을 가입하면은 1년에 400만 원까지 세공제가 되잖아요. 연 400만 원. 그리고 1,800만 원까지 1년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400만 원까지만 넣으면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100만 원 더 넣었다. 그죠? 1년에 500만 원을 내가 거기다가 입금을 했다. 그러면은 400만 원까지는 세공제를 받고 추가로 더 넣은 100만 원요. 세공제를 못 받거든요. 그럼 이 100만 원은 이제 앞으로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 때 어떻게 세금이 또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시죠. 예, 연금계좌 세공제 세법에서는 연금계좌 세공제라는 명칭을 쓰죠. 그래서 1년에 400만 원 이상을 납입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죠. 자, 우리가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된다 그랬죠. 세공제가. 그런데 내가 5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 500만 원은 자, 세공제가 되는 400만 원과 세공제가 아무것도 안 되는 100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10년 동안 내가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되어 가지고 연금으로 이제 수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럴 때 내 연금저축 요 계좌를 보면요. 자, 원금 400만 원, 저기 세공제 받은 400만 원 곱하기 10년 하면은 4천만 원. 이거는 세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100만 원. 그죠? 세공제를 받지 못했죠? 못 받은 100만 원 곱하기 뭡니까? 10년. 그렇죠. 1000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000만 원, 4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바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천만 원으로 연금 계좌는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55세가 돼 가지고 이제 연금으로 이제 받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때 55세 연금을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또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연금 수령 금액에 한도가 있고 10년 이상 장기 수령하라. 이 3, 4번은 똑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좀 이따 나와요. 이런 복잡한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면은 이제 연금으로 수령한다라는 명칭을 쓰고 연금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우리가 받는 연금 금액에 나이에 따라서 70세 미만이면 지금 우리가 55세니까 70세 미만 아닙니까? 5.5%입니다. 5.5%로 분리과세를 하고 끝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세금은 끝입니다. 또 70세, 80세 요 사이는 4.4, 80세 이상은 3.3%로 낮은 세금으로 이제 분리과세를 하고 끝을 내겠다. 이게 바로 연금 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6천만 원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더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이 1천만 원은 뭡니까? 우리가 1년에 400만 원만 넣어야 되는데 100만 원 더 넣은 거 10년 동안 1천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세공제 받은 4천만 원. 이거는 이자. 그러면 A, B, C라고 제가 명칭을 붙일게요. 그럼 이 A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납입 단계에서는 세공제를 안 받았죠. B는 세공제 받았잖아요. 언제? 연발연산 또는 자영업자라면 종소세 신고할 때 2천만 원은 세금을 갖다가 그저 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냈다. 그런데 얘는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발정산할 때 종소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세금을 안 냈다. 언제? 납입 단계에서. 그러면은 얘는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혜택을 못 받고 나중에 원금을 찾는 거 아닙니까? 연금 받을 때. 따라서 이때는 세금을 안 내겠죠. 그죠? 아니 원금을 갖다가 그죠? 자기가 원금을 갖다가 돌려받는 거니까 당연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가 납입할 때 세금을 냈잖아요. 근데 얘는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낸다 그랬죠. 아까 5.5%짜리 그거. 그리고 얘는 뭡니까? 이자 소득인데요. 원래 이자 소득은 14.5%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적금할 때 1년에 한 번씩 이자 들어올 때는 15.4%를 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얘는 이 연금저축은 특이하게도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전혀 안 냅니다. 그래서 15.4%를 떼지 않은 1천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따라서 얘도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당연히 세금을 낸다. 그래서 얘는 자 봅시다. A는 세공제를 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처음에 안 냈죠.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안 낸다.
안, 있죠? 세금을 내고 나중에 안 낸다. 얘는 세금을 안 냈죠? 그리고 받을 때 세금 낸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55세 때 이제 내가 연금을 신청해서 이제 연금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세공제 안 받은 A가 있고 세공제 받은 B가 있고 이자 C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5.5% 분리과세를 끝내겠다. 즉 연금으로 받을 때 5.5% 분리과세로 끝내겠다 할 때 이 세금을 내는 거는 B와 C를 받을 때 5.5%를 내고 분리과세를 끝낸다는 거죠. 왜? 그죠? B, C는 우리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낸 상태로 지금 우리 연금저축 계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갖다가 나중에 받을 때 5.5% 분리과세로 끝을 내는 거고, 이 A는 말이죠. 세공제를 이미 우리가 안 받았죠. 그렇죠. 세공제를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받을 때 세금을 안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A 부분을 아까 1,000만 원 그 부분을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때는 5.5% 분리과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5% 분리과세는 B와 C만 해당된다. A는 받을 때 세금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런데 요거는 다 한 번쯤은 1,200만 원 이건 한번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연금 저축 계좌 안에 있는 이 돈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때 1년에 1,200만 원이 초과돼서 받으면은 이 금액 전체가 전액이 종합과세로 간다 그랬잖아요. 종합과세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분리과세 아니고 아까 원천징수 5.5%는 월마다 쭉 하는데 결국 이 금액이 그죠? 전체 종합과세로 넘어가 가지고 세금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눌러보시죠. 자, 이때 1,200만 원, 이 1,200만 원은 그렇죠. B와 C의 합계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세공제를 우리가 처음에 못 받았던 추가로 더 넣었던 이 1,000만 원, 이 A는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더라도 이 1,200만 원 판단할 때는 들어가지가 않는다. 오로지 세공제 받았던 B하고 늘어난 이자 C, B, C의 합계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우리는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와 C를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때 그때 1,200만 원을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금 인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A, B, C 세 가지 이렇게 다 다른 그런 재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A를 먼저 받을 것이냐, A를 먼저 받는다면은 이때는 세금도 없고 1,200만 원 계산할 때도 들어가지 않을 거고, B를 먼저 받으면은 얘는 세금을 떼야 되고, 그죠? 1,200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B, C.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요, 연금의 인출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맨 먼저 A. 세공제를 안 받은 거, 우리가 추가로 100만 원 더 냈던 거, 이걸 제일 먼저 연금으로 받을 때 이게 제일 먼저 받는다.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자, 그런데요, 제가 세법에서는 이 B와 C는 똑같이 2순위입니다. 똑같이 2순위,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B를 먼저 받고 C를 나중에 받는다.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B와 C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은행에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세공제 안 받은 A를 별도로 컴퓨터가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B와 C는 그죠? 이거는 뭉뚱그려 가지고 합쳐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B와 C에서 이제 연금을 받을 때에는 5.5% 떼고 그다음에 1,200도 계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인출 순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와 B와 C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우리가 A는 세금을 냈다 그랬죠. 납입 단계에서 세금을 냈다 그랬죠. B는 세금을 안 내고 C도 세금을 안 냈죠. 그러면은 인출 순서가 A부터 받으니까 이 A를 받을 때는 이 1,000만 원까지 우리가 받을 때는 당연히 세금이 없죠. 그런데 B와 C를 우리가 받을 때는 5.5%. 왜? 나이가 55세니까 70세 미만이니까 이제 5.5%를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요거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때 그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연금 수령 금액에 한도가 있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연금 수령이 왜 한도가 있냐면은 이게 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복잡하게 돼 있죠. 그런데 따라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 여기까지만 1년 동안에 받아라. 그걸 갖다가 넘어서는 금액을 만약 받았다. 그러면은 연금으로 안 볼게. 연금으로 안 본다는 말은요.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16.5%. 그래서 이 금액 한도 내에 1년 동안의 연금을 받아라. 그러면은 아까 55세니까 5.5% 분리과세로 세금을 끝내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봅시다. 자, 분모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연금 수령 연차는요. 내가 55세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1입니다. 1입니다. 그래서 11 마이너스 1 하면은 10이 되겠죠. 자, 어쨌든 분모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분자는 연금 계좌의 평가액 아까 6천만 원 있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곱하기 100분의 120은 그냥 1.2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한도다. 그래서 이 금액이 한도이기 때문에 보세요.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이 공식 때문에 이렇게 뭐가 나옵니까? 10년 이상 수령할 것. 그렇죠. 첫 해에 연금을 수령하는 첫 해는 무조건 1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11 마이너스 1은 10이잖아요. 두 번째 해는 1을 집어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년 동안에 걸쳐서 10년간 장기 수령하라. 그렇죠. 연금 수령 한도가 정해졌다. 이 산식 자체는 연금 수령 한도를 구하는 산식입니다. 그래서 하나 눌러주시죠. 나는 연금을 5년 또는 7년 동안에 짧고 굵게 끝내겠다. 그죠? 5년 동안 나는 연금을 아까 6천만 원을 5년 동안에 다 받고 끝내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게 돼 있죠. 10년 이상 장기 수령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로 수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그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보세요.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러면은 11-1, 연금 수령 연차는 1, 그죠? 1입니다. 첫 해니까. 그럼 10년이죠. 그럼 6천만 원이죠. 연금 계좌 평가액. 6천 나누기 10은 600만 원 아닙니까? 곱하기 1.2. 그러면은 자, 최대 연금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720만 원입니다. 55세 때 연금을 받을 때는 720만 원까지만 연금을 받아라. 만약에 720 넘어가는 금액을 받으면요. 720까지는 한도 내 수령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 소득으로 간주를 하고요. 70세 미만은 5.5% 아닙니까? 그래서 연금으로 보기 때문에 5.5% 분리과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72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280만 원은요. 연금 아니죠. 왜? 한도 내 수령이 아니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16.5% 기타 소득세 16.5%로 이제 높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도 내에 반드시 수령을 하라. 요 계산 방식은 복잡하게 보여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요. 55세 때 1년 차니까 720만 원이 나오는데 자, 버튼 눌러주시죠.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그냥 10년 아니에요. 10년 동안의 원금을 나눠서 균등하게 매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600만 원이죠.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한도는 720인데 우리가 이걸 없다고 생각하면은 6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도 내 수령한 거 맞죠? 720까지인데 600 받았으니까 그럼 연금 소득이죠? 그럼 5.5% 분리과세로 끝나겠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인출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연금을 받을 때 인출 순서 A가 1번, B가 2번, C가 3번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안 받았던 A부터 먼저 돈이 빠집니다. 이 600만 원은 1년에 600만 원 받는데 전액 A에서 출금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해는 세금이 우리가 600 받았지만은 한 푼도 세금 없이 600만 원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납입 단계에서
우리가 세액공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다 냈어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원금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금을 다 내고 남은 돈으로 우리가 그죠? 그 원금을 받는 거니까 이때는 세금이 없다. 그렇죠?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2년 차를 볼까요? 56세 2년 차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11-2 하면 9년이고 6천만 원에서 아까 뭡니까? 600 빼면 5,400 남았죠? 이건 없다고 생각하면 또 600이죠. 어차피 다 600이에요. 그러면 자, 60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데 이때는 A는 400이죠. A는 400만 원. B는 그죠? 이게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럼 B가 200만 원. 이렇게 인출이 되겠죠. 그러면 A 400만 원은 세금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자, 6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한 달에 50입니다. 그럼 50 곱하기 8 하면은 400만 원이죠. 따라서 1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50만 원씩 받을 때는 A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없고,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B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200만 원이니까 5.5% 아니에요. 그러면 11만 원의 세금을 낸다.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이게 2년 차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년 차로 이제 마지막 가볼게요. 자, 64세가 이제 10년 차인데요. 그러면 11-10이니까 1년이죠. 그럼 말 그대로 600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600이다. 그럼 600이면은 이미 1,000만 원은 A는 다 사라졌죠. B도 4천만 원 다 사라졌죠. 이제 남은 거는 C 아닙니까? 600 남았잖아요. 600. 그러면 600이라고 하는 거는 C 전액이다. 그렇죠? 이자에서 받는 거 그게 전부 다 인출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5.5% 세금을 내야겠죠. 그러면은 600만 원 곱하기 5.5 하면은 1년에 33만 원. 이걸 12로 나누면은 한 달에 27,500원.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받으니까 27,500원을 갖다가 세금을 떼고 나머지 47만 2,500원을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많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물론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아까 1년 차일 때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받으면은 초과하는 금액은 그죠? 기타 소득 16.5%를 내고 끝이 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년에 걸쳐서 길게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금저축의 최대 단점이 5년 이렇게 짧게 수령해서 나는 많이 받겠다. 이게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은 돈을 받더라도 10년 이상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후 준비를 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을 한 번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1년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한데 연금저축은 그걸 갖다가 더 오버해가지고 더 많이 입금한다. 입금하는 건 얼마든지 돼요. 왜냐하면 1년에 1,800까지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지만은 더 넣은 그거는 어차피 세액공제를 못 받잖아요. 납입 단계에서는. 그리고 중도에 인출을 한다. 그때는 이 더 초과해서 400만 원 초과해서 우리가 납입을 한 그 금액을 우리가 받을 때는 이때는 이거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세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더라도 그죠? 4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은 이 금액이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때는 당연히 세금이 없다. 그리고 연금 인출 순서는 그죠? 그 400만 원을 갖다가 초과해서 받은 그 금액이 제일 먼저 인출이 되죠. 그래서 연금을 받을 때 우리가 세액공제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이 넣은 거는 제일 먼저 받아라 이겁니다. 첫 해부터 세금을 내게 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그런 뜻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액공제 400만 원 세액공제 받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더 추가해서 넣은 그 금액이 나중에 어떻게 세금이 나올지는 보통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갖다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